안녕하십니까. 주식에서 우리 코스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성병은 아닌데 오해받아서 억울한 질환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셀겔 요법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헬스조선에서 나온 기사 뉴스입니다. 신은진 기자가 입력한 것이고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성병이라는 누명을 쓴 질환이 있습니다. 성생활과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성병으로 치부되는 질환들에 대한 오해를 풀어봅시다. 성병으로 오해받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헤르페스 감염증입니다. 입술 주위나 이런데 물집이 생기죠. 단순 포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헤르페스 감염증 그렇습니다. 이건 성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마귀도 원인과 유형이 다양해서 무조건 성병으로 분류해서 안 되는 질환이 있으니까 그 사마귀의 종류도 잘 알기 바랍니다. 먼저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성병이라는 누명을 쓴 질환을 알아보겠습니다. 헤르페스 감염증입니다. 성병으로 오해받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헤르페스 감염증, 즉 단순 포진이 있습니다. 입술 주위에 주로 많이 생깁니다. 헤르페스 감염증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으키는 것인데, 이 단순 포진 바이러스가 피부와 점막에 감염을 일으키는 주로 수포, 물집이 많이 생기죠. 피부 점막 이런 데에 가서 주로 입술 주위 이게 발생하는 병인데, 이 헤르페스 감염증이 단순 포진이라고 한다면 대상 포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겸해서 같이 알아두시는데, 수포 물집은 주로 입술 주위에 생긴다면은 대상 포진은 가슴, 배, 허리 부분 여러 군데 인간의 몸을 세워놓고 위에서 아래로 쭉 금을 그어놔요. 반절로 딱 쪼갠다고 생각하고 그 정반대쪽으로 이렇게 물집이 번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그렇게 쭉 줄을 타고 번지듯이 물집이 생기는 것은 대상 포진이라고 합니다. 단순 포진, 즉 헤르페스가 됐든 대상 포진이 됐든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신경절을 따라서 몸 안에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물집을 일으키면서 쭉 퍼져나갑니다. 엄청나게 한기 들고 통증이 심합니다. 이게 대상포진은. 그래서 병원에 주로 많이 입원을 하는데요. 입원한다 해서 완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숨어버린다고 할까요? 다시 깨끗하게 되긴 하는데 무리한 일을 많이 해서 피로하고 또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생깁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헤르페스는 1형과 2형이 있습니다. 1형은 주로 허리 위에 생기는 거, 1형은 허리 위에, 2형은 허리 아래, 특히 외음부에 발생을 많이 합니다. 여성의 외음부에. 또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피곤할 때 입가에 물집이 생기는 헤르페스는 1형입니다. 입술에 생기는 헤르페스 1형 중에서도 가장 흔한 형태가 입술에 생기는 것인데, 1형 헤르페스로 인한 수포는 입술과 피부 경계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고, 코와 턱과 뺨 또는 구강 점막, 입안 안쪽에 구강 점막에도 생긴다는 것도 알기 바랍니다. 헤르페스를 경험한 성인의 90에서 95%는 주로 1형의 헤르페스 항체가 존재하고, 2형에 대한 항체를 가진 성인은 46에서 70%로 비교적 적습니다. 항체를 갖고 있어야 재발이 잘 안 되는데, 항체가 적으면은 재발이 됩니다. 하지만 항체가 있다고 해도 재발을 예방하지는 또 못합니다. 헤르페스 재발을 예방하려면 몸의 건강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식사 잘 하시고 그렇게 항상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사마귀가 있습니다. 사마귀도 원인과 유형이 다양해서 무조건 성병으로 분류해서는 안 되는 질환입니다.
일반 사마귀가 있고 성병으로 분류되는 성기사마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부터가 종류가 틀립니다. 바이러스성 사마귀는 증상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손등, 손톱 주위, 얼굴, 입술, 귀, 코 등에 발생하는 보통 사마귀가 있고 또 보통 사마귀와는 달리 표면이 평평해버리는 편평 사마귀가 있고 티눈처럼 발가락 다섯 번째, 네 번째 사이 주로 거기에 티눈이 생기죠. 피부 속으로 파고드는 발바닥 사마귀가 있고 남녀 귀두, 남자들 특히 귀두와 요도구 있는데 항문 주위, 여성의 외음부나 음경 등에 발생하는 성기사마귀 이것은 이제 주로 콘딜로마라고 합니다. 곤지름이라고도 하죠. 곤지름, 콘딜로마, 성기사마귀 등이 있다. 사마귀의 원인은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 HPV라고 합니다.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HPV의 유형은 약 130여 개이고 일반적인 사마귀의 원인이 되는 종류는 주로 HPV 2형과 4형입니다. 반면 자궁경부암, 경부에 생기거나 성기항문, 구강, 인두암의 원인은 HPV 16과 18형 등이 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일반 사마귀는 예방할 수 있는 약이 따로 없어요. 불현듯이 생깁니다. 성기사마귀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있어요. HPV 백신이 가다실과 서바릭스 접종을 통해 자궁경부암과 성기사마귀 예방은 가능합니다. 예, 이제 이것도 잘 알고 계시고 여기에서 주로 이제 곤딜로마죠. 성기사마귀 이것은 성병에 의해서 성병이 아니라 성행위에 의해서 옮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질염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여성이죠. 이 여성 감기라고 불릴 만큼 아주 흔한 질환이 질염입니다. 질염은 성병이 아니에요. 아직도 성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질염은 15세부터 70세 이상까지 전 연령대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질환으로서 질 분비물의 양이 많거나 불쾌한 냄새가 나거나 질 부위가 가려워요. 가려운 증상 등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질염은 캔디다성 질염 또는 칸디다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흔합니다. 여성의 대하증의 질 속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보면은 우유처럼 코 푼 것처럼 또 튜브 으깬 것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칸디다예요. 이것이 질 속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분비물로 허옇게 나오지만 외음부에 이 칸디다가 이 곰팡이 종류입니다. 외음부에 기생할 때는 엄청나게 가려워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음부 모낭에 특히 털이 있는데 모낭 속에서 곰팡이 칸디다가 번식이 되면은 아무리 점잖은 자석에서도 벌걸 정도로 긁어야 돼요. 그래야 시원합니다. 이 칸디다성 질염이 생기면은 외음부 가려움증까지 같이 오면 외음부에다가도 셀제를 듬뿍 바르고 질 속에다가도 셀제를 집어넣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 중에 이 칸디다는 곰팡이 종류인데 혀의 백태도 이 칸디다입니다. 그래서 혀에 백태가 있는 남녀는 서로 남녀 중에 하나가 백태가 혓바닥에 있을 때 딥키스를 하면은 상대방에게 옮깁니다. 곰팡이기 때문에 옮겨요.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성병은 또 아니에요. 질염으로 분류가 됩니다.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트리코모나스 균에 의해서 이렇게 번식하는 것인데 여성의 대하가 이제 물처럼 쭉쭉 흘러나와요. 그런데 냄새가 썩은 오징어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그건 트리코모나스 질염인데 이거는 상대방 남성에게도 이것은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이 트리코모나스 질염이 발생하면은 여성만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안 됩니다. 남녀가 둘이 동시에 병원에 가서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트리코모나스예요.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될 게 이 칸디다인데 이 질염이 여성에게 걸린 사람이 성행위를 할 경우 남자에게는 옮기질 않아요. 이 칸디다는 왜 그러냐면은
남성의 성기와 고환 주위에는 곰팡이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면역이 돼서 태어납니다. 즉 곰팡이가 감염이 안 되게 만들어진 것이 남성의 성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행위를 해도 칸디다 백태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성행위를 해도 여성만 감염이 되지 남성한테는 전염이 안 됩니다. 그런데 트리코모나스는 이게 오징어 썩는 것처럼 물처럼 흐르는데 이거는 감염이 돼요. 이게 부부가 동시에 치료받아야 되는데 두 가지 다 셀제를 넣으세요. 일단은 셀제를 넣고 개선이 되거나 하면은 병원에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셀제를 넣는데도 불구하고 트리코모나스 같은 경우 캔디다는 셀젤로 돼요. 근데 트리코모나스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병원에 치료받으면서 셀젤도 집어넣기 바랍니다. 질 속에. 그 다음에 세균성 질염. 여러 가지 세균이 많죠. 이것이 일으키는 질염이 있어요. 이것도 셀젤을 집어넣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병원 치료는 받아야 돼요. 받으면서 하세요. 또 염증성 질염도 셀젤을 질 속에 집어넣고 병원에 다니면서 또 다시 치료를 받기 바랍니다. 위축성 질염은 주로 폐경기 이후에 여자들이 질 분비물이 안 나오니까 또 성행위를 잘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질벽이 서로 붙어버립니다. 붙어서 거가 위축이 돼가지고 위축성 질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질 속에 보면은 폴립이 많이 생겨요. 조그마한 혹처럼 그것이 위축성 질염입니다. 이때에는 셀제를 듬뿍 집어넣고 성행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성행위를 하면은 위축성 질염은 자연히 개선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발생하기도 하지만 당뇨병, 당뇨가 심한 사람, 심한 여자들은 이 칸디다는 특히 많이 걸려요. 자연적으로 곰팡이가 질 속에서 번식을 합니다. 또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라든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사용하는 사람, 경구 피임약을 많이 오랫동안 복용하는 사람, 임신 중에도 칸디다성이나 이런 것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염증성 질염은 아직 원인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또 염증성 이거 질염은요. 트리코모나스 질염과 세균성 질염은 성관계가 발생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남자에게도 옮긴다는 겁니다. 또 남자가 여자한테 옮겨요. 하지만 병기나 살정제 사용으로 인해서 즉 세정제 나쁜 거 쓰지 마세요. 날마다 그 세정제 나중에 우리 거 나오면은 내가 이제 교육을 시켜 드릴게요. 일단은 세정제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살정제 이게 세정제 여자들 이걸로 인해서 세균성 질염이 오히려 발생하기도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질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길러야 돼요. 이건 또 나중에 내가 설명을 해 드립니다. 신체의 면역력이 낮아지면 질염 발생이 쉽게 나타나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 규칙적인 생활 습관 등 기본적인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됩니다. 즉 면역력을 높여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 면역력이 쉽게 이렇게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건미당, 완미당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면역력이 바로 강해져요. 건미당과 완미당을. 또한 알칼리성 비누, 바디 샴푸보다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알칼리성 비누는 비누는 다 알칼리성입니다. 중성 비누나 산성 비누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비누는 알칼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도부 비누인가요? 어린이들 유아 비누는 좋다고 하는데 그것은 알칼리 농도를 낮춘 것 뿐이에요. 알칼리는 알칼리예요. 그리고 바디 샴푸 이것도 알칼리 바디 샴푸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 회사가 만든 클렌징 수도는 약산성이에요. 이게 얼마나 써도 돼요. 약산성이니까. 근데 알칼리 비누나 알칼리 바디워시는 좋은 게 아니다. 쓰지 말아야 되고 약산성의 여성 청결제를 사용해야 되고 여성 청결제는 반드시 약산성 아니면 강산성을 지향해야 돼요. 그런 청결제를 써야 되고 평소에 몸을 쪼이는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몸이 쪼이는 속옷이나 청바지 같은 거 이런 옷을 자제해야 됩니다. 즉 여성은 그 갈라진 부위에 반드시 바람이 통해야 되는데 치마를 입는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바람이 안 들어가면 반드시 이런 균들이 외음부에 또 많이 번식을 하고
질 속에도 들어가서 또 번식을 합니다. 이것도 건강상 잘 알기 바랍니다. 셀젤 요법은 지금까지 쭉 질염에 대해서 말하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상은 모든 질병에 셀젤 사용하기 바라는데, 개선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병의원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셀젤을 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티눈이라는 게 아까 나왔는데, 남녀 불문하고 발가락 사이에 티눈이 박히면은 티눈 연고를 사다가 바르는데, 그게 이제 그 연고 바를 때에는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또 얼마 안 있어서 재발이 됩니다. 그래서 뿌리까지 빠지질 않아서 그래요. 뿌리가 살 속에 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에 나온 티눈은 없어지되 또 살 속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는 것이 티눈입니다. 자꾸 재발을 해요. 그러니까 티눈고 이런 걸 붙여서 티눈을 일부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셀젤을 아침 저녁 약 10일 이상을 바르세요. 셀젤을 티눈이 빠져나간 자리에 뿌리까지 그게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셀젤을 아침 저녁 한 10일 이상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코스가 지향하는 목표는 어쨌든 고객의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 코스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향하고 목표로 하고 있다. 건강 미인 창조를 향해서 제품을 개발한다. 그것이 본사의 모토입니다. 이런 점을 잘 알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코로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